자, 2025년 증시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계좌는 좀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거고 아쉬운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시장, 그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보는 연말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보면 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저기서 새로운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돈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 기회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럼 뭐부터 봐야 할까요? 당연히 미국 시장이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건 바로 미국이니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9.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와, 이게 바로 올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횟수입니다. 39번이요. 진짜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미국 시장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연말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문에 거래일이 짧았는데도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전부 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 이게 지금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또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상황이 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환율 전쟁 얘긴데요. 지금 중국 위안화랑 일본 엔화가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는요,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정말 큰 두 가지 통화 이벤트가 동시에 빵 터진 겁니다. 왼쪽 먼저 볼까요? 중국 위안화 가기치가 확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여기는 절대 안 뚫린다고 봤던 마지노선, 달러당 7위안선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오른쪽을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 금리 더 올릴 거야 라고 예고하면서 엔화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중국도 강세, 일본도 강세. 이 두 통화가 지금 우리 시장 바로 앞에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뜻이죠.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랑 경쟁하는 우리 수출품은?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건 우리한테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화예요. 엔화가 강해지는 건 정반대 얘기입니다. 우리랑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일본 자동차, 전자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시장이 이렇게 환율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글로벌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죠. 와, 정말 정신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 이건 곧바로 방산주에 영향을 주겠죠. 또 테슬라는 결함 문제로 조사를 받는다는데 이건 역으로 현대차나 기아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AI 칩 전쟁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계약으로 더 치열해졌고 중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니까 이질 펀드 가격이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정신없는 글로벌 시장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눈을 우리 안으로, 국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 상황은 괜찮을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정부가 좀 개입하면서 1449원 선에서 급한 불은 끈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은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추세가 바뀐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아니다, 내년 초면 1,400원대로 내려간다는 쪽도 있고 무슨 소리냐, 다시 1,500원 뚫을 수도 있다는 쪽도 있고 한마디로 안개 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환율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0.58%.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나온 국내 은행들 대출 연체율이에요. 우리 경제 내부에서 뭔가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시 주춤하나 싶었던 은행 연체율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이거 심상치 않다. 금융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연체율 상승이라는 이 위험 신호가 우리가 연말 투자 전략을 짤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외 상황을 쭉 훑어봤습니다. 미국은 잘 나가고, 중국과 일본은 환율 전쟁 중이고, 우리 내부는 좀 불안하고,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연말 투자 전략, 바로 이 표입니다. 매수, 관망, 회피. 딱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 오른쪽 회피부터 볼게요. 조선, 로봇, 자동차.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엔화 강세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업종들이라 일단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운데 관망은요? 삼성전자랑 엔터주. 이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왼쪽, 매수 시그널이 뜬 종목들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왜 사야 하는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섹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구리. 둘째, K푸드. 셋째, 위안화 강세덕을 볼 중국 수출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이니까 든든한 고배당주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기회들이 많죠. 자, 그중에서도 원픽,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바로 구리 관련주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구리냐고요? 지금 구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거든요. 톤당 12만 2,500달러를 넘어섰어요. 왜냐?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처럼 미래 산업에 구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가격 상승은 LS런선 같은 회사들한테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호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뭐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바로 K푸드입니다. 최근에 또 넷플릭스 드라마가 대박 나면서 불닭볶음면 같은 게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완전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어요. 전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하고 있으니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회사들 수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2025년 증시 폐장일이 정말 코앞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에는 정말 많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과연 수익을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위험을 향해 가고 있나요? 마지막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